원나잇을 하고 여자가 대뜸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걸 받아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카톡하는 순간 이 남자분은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당신이 이런 내용의 문자를 직접 발송한 거라면 당신이 범죄를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유치한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잠자리를 한 여성으로부터 다음날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추궁을 받을 경우에는 절대로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함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시면 그 메시지는 매우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내가 별다른 뜻 없이 보낸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행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추궁을 받게 되기도 하고, 실제 판결문에도 죄를 지은 게 아니라면 그런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문구가 기재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실제 있었던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상대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 여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 의뢰인이 멘붕이었던 이유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여성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던 다음 날 해당 여성으로부터 카톡으로 추궁을 받게 됐는데 당시 그 여성분이 하신 말씀은 당시 나는 정신도 없었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했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상대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분은 매우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하고 또 본인도 도의적으로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겁이 나는 마음에 사과하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내가 좀 생각이 짧았었나 봐,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냈고, 상대 여성분은 전날 있었던 일이 너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니 병원비와 기타 부대 비용 필요한 얼마를 입금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힌 남성분의 입장에서는 여성분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사과도 했고 여성분이 요구하는 금액을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병원비를 지급하고 사건이 잘 넘어가나 했으나 놀랍게도 그로부터 며칠 후 남성분은 여성분으로부터 강간치상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시에 어떤 점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문자 내용을 보면 마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문자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병원비까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니 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추궁이 가능해서 불리한 점들이 매우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범죄 수사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건에서 여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일단 여자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출발을 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 경찰 조사할 때 입회를 해보면 여성분이 그렇게 말을 하니 당신 말은 일단 적겠지만 이유는 검사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일명 답정너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점들 때문에 변호사이고 나름 성범죄 전문이라고 자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맡게 된 이유는 부적절한 것과 부적법한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행위, 즉 도의적으로 잘못한 행위들은 당연히 그에 맞는 어떤 합당한 대가를 받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잘못을 한 걸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술 먹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음날 여성분이 느껴지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마치 범죄 피해로 오해하거나 둔갑시켜서 상대방이 성범죄자가 되어야만 어제 있었던 나의 부끄러운 일이 없어지는 걸로 착각하는 듯한 그런 동기에서 비롯된 고소사건은 반드시 치열하게 다툴 필요가 있고, 무고로 밝혀질 경우에는 무고죄 처벌도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일단 성범죄로 고소당한 남성은 억울함이 받아들여지면 무혐의로 풀려나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아예 그냥 실형을 살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인정하고 합의하고 처벌이 낮은 쪽으로 할까라는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의뢰인 분도 이런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조사를 한 3번 정도 받았었는데 저희로서는 여성분이 어떤 점을 근거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여성분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수사관은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알 수 있습니다. 여성분은 이렇다는데요? 당시 여성분은 이렇게 생각했다는데요? 이런 질문을 들어야 상대방은 나랑 이 주장이 다르구나, 이 부분은 내가 취했어서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받은
받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 조사를 받고 와야 정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조사를 마칠 때 저희가 오늘 조사를 토대로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거니 수사관님 시간을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수사관도 대뜸 하는 말이 저희는 어차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검찰에 가서 말씀하세요 라고 하셔서 저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첫 조사 받고 아직 의견 개진도 안 했는데 검사한테 넘긴다는 말을 먼저 한다는 것은 오늘 조사는 형식상 너의 얘기를 받아쓰기 하는 것 뿐이니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검사한테 가서 해라, 이 의미거든요. 애초부터 검찰에 가서도 잘 싸워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사건이 경찰에 있는 이상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진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의견서를 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지만 당연히 경찰은 검사에게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질문은 때로는 매우 유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한 게 아니고 죄 지은 게 아닌데 이 미안하다는 문자 왜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이 미안하다는 말이 너의 범죄 주장을 인정해서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거야 라고 자백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이 사건 역시도 이런 질문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했고, 그 매 순간 옆에서 어떻게 답변하라는 조언을 하면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건의 대부분은 길거리에서 노출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다행스러운 건지 아닌지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 상에서 여성분께서 잠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경찰은 여성분이 지금 이렇게 싫어하는 거 보이지 않느냐, 네가 억지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영상은 자세히 보면 술을 어느 정도 먹다 보니 머리가 아파서 그런 걸로 충분히 볼 수도 있었고, 오히려 전후 상황을 보면 여성분이 오히려 팔짱을 끼고 남자를 끌고 가는 듯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는 한번 정해진 방향을 토대로 거기에 맞는 것만 보여주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추궁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사건은 결국 검찰로 송치가 되기는 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잘 대응할 끝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성범죄 사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아무리 피 묻은 식칼이 있더라도 결국 그거를 설명해주는 건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증거의 중요성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 여성분의 말보단 남성분의 말이 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 이외에도 의뢰인과 여성분이 그날 방문했던 모든 곳의 CCTV를 확보해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갈 때까지의 여성분의 걸음걸이, 포즈, 여성분이 먼저 팔짱을 끼고 이런 행위들도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남성분은 지금 도의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없어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은 의뢰인이 말할지 어떤 부분은 변호인이 말할지도 하나하나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내용도 말풍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유치하지만 저희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말은 자백의 의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이 그렇게 나오니 남성분의 입장에선 일단 기분이 나쁜 것 같아서 사과를 한 것에 불과하다. 또 하나는 귀갓길에 남자분이 여성분과 같은 택시를 이용했는데 당시 택시기사님의 소재를 확보해서 당시 기사님께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겠냐고 물어봤는데, 이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건에서는 여성분이 하지 않는 한 우리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범행이 명확히 인정되는 사건에서 범행 동기라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고 소인이 됐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나만 일방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는다는 건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받는다면 그 조건 하에 우리도 받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결국 양측 모두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는 무조건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이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돼서는 제가 추후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견서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님 검찰 갔는데 왜 우린 아무것도 안 해요? 의견서 안 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통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견을 이미 취합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송치가 되면 검사님이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모두 조서에 잘 기재되지 않았고 경찰이 이야기하는 대로 처리가 될 경우에 이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서에 제출했던 의견서의 양이 매우 방대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요약한 요약본을 포함해서 검찰 단계에서만도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노력한 끝에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비록 몇 개월이 걸리긴 했지만 이 의뢰인분은 형사 절차에서 해방이 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성분이 보낸 당황스러운 문자로 인해서 남성이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겁이 난 나머지 얼떨결에 보낸 사과 메시지 하나로 누군가는 잘못해서 징역을 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함이 풀어져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한 건도 없겠지만 성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일단 다짜고짜 사과 메시지를 보내서 사건화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거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사건의 직면에 있는 순간 먼저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셔서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임이 아닌 상담만으로도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부디 상담만큼은 꼭 꼼꼼한 변호사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